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몇 점 맞아야 돼요? 궁금점이 있죠? 한 65점 맞으면 잘한 겁니다. 뭐 너무 많이 맞으지 마세요. 우리는 60점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연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정확히 재서 풀었다면 65점 맞으면 잘 맞은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4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죠.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는 겁니다.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자신 선택이에요.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2번도 체크 주의합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임대인은 임대인 자신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한다. 3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부터 6개월 동남이 6개월, 비용은 6개월 맞습니다. 4번이 임의규정.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 유효죠. 임의규정.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유치권이든 다 가능하죠?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양도전대에서 동의 없는 양도전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했는데 을이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합니다. 그러더라도 둘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그럼 양도하면 얘가 양도인, 양수인이 점유하는 거죠. 그 다음 전대하면 얘가 전대인, 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둘 간의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평에게 점유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 갑에게 들키면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귀찮아서 해지 안 했어요. 아니면 병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해지하지 않았다. 그럼 임대차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차임을 줘야 됩니다. 그럼 갑은 재산상 손해는 없네요. 따라서 또다시 병에게 돈 달라 못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또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돈은 한 번만 받으면 되죠. 병한테 또 받습니까? 안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동그라미 쳐요. 갑소유 X토지 동그라미. 임차한 후 갑 동의 없이 이를 병에 전대했다. 옳은 겁니다. 그럼 병이 불법점이죠. 자, 갑에게는 불법이죠. 그래서 1번. 갑은 병에게 X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에게는 동의 없으니까. 2번. 을은 갑은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 차임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죠? 아직 해지하지 않았잖아요.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청구받는 거죠. 뭐 3번 유사하네요. 3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무단연대를 이유로 갑의 해지 섭씨가 없더라도 있어야 해지력이 발생하죠. 없으면 해지 요록 발생하지 않고 차임 청구할 수 있다.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만료 시에 병이 신청한 건물이 X토지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전차인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이게 동의가 있다면 행사할 수 있는데 동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답니다. 5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5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소가 되어 그럼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을에게 차임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임법의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 경락이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럼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는 소유권이 매매 등 법률행위로 바뀌었는가 경매인가 따집니다. 그래서 매매 등 법률행위 경매에 따져요. 매매로 바뀌었다면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니라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 시기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할 수 있고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가 말소기준 권리 즉 가로 열고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을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근저당권자 갑이 있고 두 번째로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권은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 갖췄다. 그럼 이 병들은 을과 계약이죠. 을과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 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매매가 돼서 A가 소유권 등기하면 자, 이 병들은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소유자가 A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A가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A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는 시간수, 병 등기가 네 번째니까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럼 이 병들은 을과 맺은 계약을 제3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고 얘는 나갈 때 전세금을 A한테 받고 얘는 보증금을 A한테 받아요. 이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 병들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 A가 양도인 을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후수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A가 경락받았다. 그럼 얘들은 A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수의 저당권 말소기준에 의해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럼 대항력 소멸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나가 그러면 애들은 다 쫓겨나고 부동산 인도해야 된다. 그 말은 경락인 A는 을지를 승계하지 않는다예요. 다시 보세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얘들은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근데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양수인 A가 양도인 을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쫓겨나고 인도해야 된다. 경락인에게 부동산 인도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문제 그대로 나와요. 이 문제. 자, 76번 을소유 주택 동그라칩니다. 그 다음에 갑의 저당권 동그라미 주택인도 받고 저인신고 받친 자 임차인평 동그라미. 그럼 써요. 너 나가.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경매하면 대항력 상실하고 나가야 돼요. 다음에 정의 가압류 동그라미 그리고 무의 저당권 동그라미 차례대로 있다. 그 후에 엑스유택은 저당권자가 2명이죠. 갑도 있고 무도 있고 2명이죠. 항상 경매는 후순위가 신청해요. 그래서 엑스유택은 무의 저당 실행으로 A에게 매각됐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림 똑같이 이렇게 을소유 주택의 저당권 갑, 그다음에 임차인평, 가압류는 뺐어요. 가압류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근저당 무, 후순위가 경매에서 A가 경락받았으니까 대항력 소멸했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경락인은 을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얘들은 다 방 빼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그러겠잖아요. 그럼 자 옳은 겁니까? 그럼 방 빼야 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임차인병은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방 빼야 된다. 그럼 1번 경락인 A는 임대인 을지를 승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대항력 인도 전시고 대항력 상실하니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3번 경매로 인해 병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병인 경락인 A에게 방 빼야 한다. 이게 맞았어요. 대항력 없으니까. 자 4번 병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았다면 병이 갑에게 우선합니까? 갑이 먼저고 병이 갑보다 후순이죠. 그래서 우선하의 변제 틀렸죠. 5번 병이 보증금융 일정액을 이 우선은 최우선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최우선에서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만 나와요. 이건 최우선은 성이 최씨, 최우선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이게 황우석, 황우석 우선 변제 요건이고 이건 그냥 우선 변제 요건이고 최우선 요건 아니에요.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방 빼야 된다가 정답이죠. 자 이제 상위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외워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대출이가 있는데 대출이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출이가 있는데 걔가 부추와 삼합보쌈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요? 부추와 삼합보쌈을 좋아한다. 여기 이제 막걸리 한 잔에 딱이죠. 그래서 이것만 계속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다시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출이가 부추와 삼합보쌈을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 중. 그래 외워요. 일단 이거 외웠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먼저 7호가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점호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대부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가나다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가목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계획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즉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저는 건물을 3년 후에 철거해야 돼요 라고 고지했어요. 그럼 3년 후에 나가야겠죠. 남옥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류가 있다.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목 다른 법령 또는 타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 그래서 이 7번이 아까 타고난 대출이에요. 여기 타법령 이게 아니요 아닌 난이요 난 이게 이응자가 니은자로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게 반만이 먹기로 타고난 반만이 먹기로 타고난 그다음에 대처리가 그래서 7번이 뭐라고요? 타고난 대처리가. 그다음에 이게 부정하게 임차 이게 부추예요. 부추. 그다음에 몇 개 이게 삼합 이게 보쌈이에요. 다시 부추와 삼합 보쌈. 이게 3기연체고 서로 합이 빠지면 이거 틀립니다. 합의하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뭐 한 1억 5천 해줬다.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삼합 보쌈을 좋아하니까 여기 메뉴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여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전대. 여기 멸실. 그다음에 고의 또는 여기 중과실 파손이에요. 중과실 파손. 이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다시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다시 해볼게요. 반만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다음 뭘 좋아요? 부추와 삼합 보쌈을 좋아하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그래 보세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상임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랬나요? 그러면 자 반만이 먹기로 타고난. 그럼 여기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계획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의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틀렸죠. 전부 또는 이제 대부분 철거.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대출이 여기 틀렸어요. 대부분 철거. 그러니까 고지했죠. 근데 고지하고 이게 대출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그 다음 자 기억은 3기 맞아요. 3기 맞았고 여기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멸 중. 얘가 무단전대 여기도 일부를 전멸 중. 이게 중과실 파손이죠. 무단전대 맞았고 얘가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파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답이 보이죠? 1번. 그래서 암기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과실 대처리.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서 자 가등기 담보 성질이 있는데 자 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1번 가등기 담보권 성질은 저당권과 똑같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에 다 있다. 그 다음 자 저당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누가 목적물을 사용하죠? 보통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러죠?
은행이 점유합니까? 채무자가 점유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저당으로 똑같죠. 그럼 여기도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한다. 그게 2번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그러면 양도담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왜 그래요? 저당권도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도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합니다. 이자액이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그 채무자 설정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예를 들어 임차인 등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걸 이유로 임료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나 그 임차인이 원칙 사용하니까. 그 다음 이제 양도담보권자가 있는데, 자, 양도담보권자가 지금 돈을 안 줘요. 이행 지체받았다. 또는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 얘들한테 목조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을 해야만 소유자고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가 아닙니다. 너 돈 안 갚으니까, 돈 안 주니까 담보권 실행할 거야. 담보권 실행을 이유로 인도 청구해야 되고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을 근거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죠. 돈 안 갚으니까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자, 31회 우리 시험 문제요.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X 건물을 을소유죠. 을소유 시가 2억 원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담보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라 이게 양도담보 맞췄다 옳은 겁니다. 그럼 이건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죠. 저당권하고 똑같다. 1번 갑은 X 건물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저당권도 있으니까.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사용하는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못한다 했죠? 아까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구분한다 했어요. 두 개 묶으라 했죠? 그럼 3번 갑은 다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해서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이 아니고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담보권 실행이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그럼 이자가 사용 수익권이 있죠.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용하니까. 5번 갑이 X 건물을 자 선의정 동그라미 얘는 보호대죠. 선의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을은 정 보호되어 정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2번, 3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이제 집합금융법에서 자 분양자나 시공자가 담보 책임지는데 자 그 기산점이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은 언제 계산하죠? 전유는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에게 인도한 날. 다시 전유는 공용이 아니라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에게 인도한 날. 공용은 함께 사용하니까 공용은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입니다. 잘 보세요. 눈만 크게 뜨면 보세요. 유유의 유유. 전유라 그 소유자 유유 인도한 날. 그다음 유유 000 다시 유유 000 유유 000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유유 000. 자, 문제 풀어볼까요? 이것도 작년 우리 시험 문제. 집합금융법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맞았죠.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니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죠? 용 틀렸네. 유니까 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틀렸습니다. 디귿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은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심법 기피 혼나 공공 심법 기피 혼나 공 구속되지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를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게 탐무 책임 져야겠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 3자간 등기조 등기 명의신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정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인데, 그리고 이제 갑이 자 그랬죠. 내가 부동산 사면 너 앞으로 등기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사러 다니다가 병부동산을 갑이 삽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부탁했죠. 돈을 제가 다 드리면 등기만 을 앞으로 해주세요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옵니다. 그럼 뭐든지 신탁자 갑이다 했죠. 갑이다 했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이랍니다. 그럼 자, 명의신탁은 원칙 다 무효라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즉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럼 어렵잖아요. 그 원칙대로 다 무효. 근데 매매는 유효죠. 여기 아무런 하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등기 무효면 소유자는 병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법적으로는 병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해야 돼요. 병은 돈 다 받았는데 병이 나서서 말소할 필요 없죠. 돈은 갑이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효니까. 그리고 매매계약인데 등기 안에서 물권자도 아니니까. 아까 누가 한다고요? 물권자 병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가 유효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직접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무효고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정의에게 팔고 등기하면 실명배우 특칙에서 악의 삼자도 소유권자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수탁자 무효더라도 그 무효를 선이나 어렵거든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명법 4조 3항에서 1항 2항 무효는 여기 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삼자도 보호된다 해서 앞사람이 무효면 소항 0이더라도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악의도 0이 10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수탁자 무효일 때 매도인을 대위해야 됩니다. 직접 못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2021년에 친구를가 명의사 약정을 하고 동그라미 쳐야겠죠? 병소유 X부동산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죠? 씁니다. 갑, 주어 갑. 갑이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자, 을명의 동그라미 소유권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갑이 다 했지만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틀린 겁니까? 물 무효죠. 무효라 병의 소유자 맞습니다. 이번 갑은 명의당 해지 동그라미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해지 못한다.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들렸죠. 아까 갑이 직접 못하잖아요. 갑은 어떻게 알아? 병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갑은 을에게 직접 못합니다. 4번도 갑은 직접 못해. 이렇게 4번 갑은 직접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병을 대위. 5번은 맞았죠. 병이 소유자인가 현재 병이 소유자라 물권자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이 그걸 대위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2주간 공부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보니까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주, 4주 계속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잘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론 정리, 총정리 하루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민법을 처음부터까지 중요사항을 마무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